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내려고 하는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만든 브랜드 포마이 시스터 에코백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샘플링하는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배음료수. 요거는 카츠 샌드인데 남자친구가 저 출근하는 날에는 이렇게 아침을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미팅하니까 입냄새 많이 안 나는 걸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카츠 샌드를 만들어줬어요. 아침 일찍 만들어주고 지금 남자친구는 다시 자고 있어요. 짠! 맛있겠죠? 맛있다. 케첩 뿌려 먹으면 맛있댔어요. 안녕? 잘 잤어? 야봐. 안 돼. 안 돼. 제가 이렇게 출근하는 날이면 집을 보통 오래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저 나간 동안 나초 봐주고 갔다 와서 먹을 수 있게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왔고요. 어차피 오늘 가볍게 미팅하면서 계속 마스크 끼고 할 거라서 베이스 따로 안 하고 그냥 파데프리 메이크업으로 가볍게 한번 해보려고요. 짧은 겟레디. 일단 지금 얼굴이 좀 건조하니까 바디버든 프로젝트 시카 토너 패드 이걸로 피부결을 정리해주겠습니다. 이 패드는 제가 지난번 겟레디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코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코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코가 싹 다 헐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토너 패드들은 이렇게 코 근처를 닦으니까 너무 막 화끈화끈 따가웠는데 유일하게 얘 하나가 이렇게 코에 살살 문질러줘도 안 따갑더라고요. 얘는 그만큼 순한 패드인 것 같아서 요새 제일 자주 쓰고 있는 패드고요. 이렇게 표백이 하나도 안 된 순수 모카솜이라서 이렇게 모카씨가 다 보여요. 이거는 에센스. 제가 사실 이렇게 스킨케어 제품을 세트로 막 쓰는 편이 아니에요. 피부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피부에 맞는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세트로 잘 못 쓰는데 왜 제가 쓰던 제품들을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로 갈아타게 됐냐면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 제품들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용기만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 용기들도 플라스틱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이 겉면들이 종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 종이에 분리 배출하고 이거는 투명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흡수하는 유해 성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브랜드 취지 자체도 너무 좋고 저도 생리통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던 사람이라서 저에게 딱 맞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게 됐는데 또 제품 자체가 다 순딩해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품들을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로 좀 갈아타게 됐어요. 마무리는 크림. BBP 로투스 울트라 페이셜 딥 모이스처 크림. 이건 딱 불필요한 유분기 없이 수분만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성분이 순해서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수부지 분들한테도 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유해 성분이 없어서 저 같은 민감성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진짜 가볍게 할게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파데는 안 발라도 선크림은 꼭 발라줘야 돼요. 컨실러로 진짜 딱 필요한 곳 조금만 그려줄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피부 메이크업 하고 나면 좁쌀 여드름이 몇 개씩 올라오거든요?
뭔가 민감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이 BBP 제품들 쓰고 나서 그게 진짜 많이 줄었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제 피부에 딱 맞아서 그런지 최근에는 좁쌀은 진짜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최소화로 커버해줬고요. 치크는 이거. 제가 파데프리 할 때는 블러셔랑 립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눈을 좀 연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눈부터 하게 되면 뭔가 메이크업이 점점 진해지는 느낌이라서 블러셔는 본연의 광택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치크 타입으로 했어요. 짠!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저는 운전을 오래 해야 할 때는 이렇게 신축성이 좀 있는 슬랙스 입는 걸 좋아해요. 신발도 발 편한 거에다가 오늘 카메라랑 삼각대를 넣어가야 해서 어느 정도 각이 좀 져 있는 가방을 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초록색이 몇 가지 그 주제를 얘기를 해볼 건데 약간 내복 한번 쓰신 거 보시겠어요? 엄청 이제 좀 좋은 원단이거든요. 그냥 일본 원단이라 되게 두껍게 노트북까지 넣을 수 있게 만든 원단이라 지금 많이 비싸다고는 하시는 거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끈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거 말고는 안 되나요? 너무 비슷한데도 얘는 이게 빳빳하고 얘는 흐물흐물하다. 이게 좀 더 탄탄한 그런 소재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크기는 크기 괜찮으세요? 늘리신 거거든요, 이렇게? 폭을 이 수정된 거에서 네네. 1씩만 줄여도 될까요? 1cm씩 다 줄이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면 딱 크기는 끝일 것 같아요. 짠! 저는 이렇게 데이트를 가고 있고요. 저희가 5월 말쯤에 이사를 가는데 이제 곧 4월이잖아요. 이것저것 좀 인테리어를 참고해 보려고 오늘 이케아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어떤 식으로 집을 예쁘게 꾸밀지 좀 살펴보는 그런 걸 할 거예요. 오빠 이거 봐. 메고 나왔네. 응. 귀엽다. 남자친구가 화이트데이 선물로 준 이 키링 달고 나왔어요. 내가 갈색 가방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 이거 달면 거의 다 잘 어울려. 그래? 응, 완전 색깔을 좋아. 잘 골랐네. 응.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대박. 그림 같아. 구름 너무 이쁘다. 나중에 이거 영상으로 봐야 돼. 진짜 완전 지금 여기 구름이 액자처럼 걸려 있어. 썬루프 한번 열까? 지금 날씨면 좋지. 맞지? 이게 차이가 있나? 채광이? 글쎄, 내 시야에선 차이가 없는데. 그래? 몰라. 일단 한번 열어봤어. 썬루프 아니면 언제 쓰겠어. 그건 맞아. 아, 빨리 이케아 가고 싶어. 나 첫 이케아인가? 오빠야랑 가는? 그치? 나는 아예 처음이야. 아, 요번은 아예 처음이야? 가본 적 없어. 나 피팅 촬영할 때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 나 근데 가면 그거 사고 싶어. 뭐? 오븐에 넣을 수 있는 로스팅 트레이랑 빵틀. 그래, 그거 사고 인테리어 좀 보고 1코 좀 해야겠군.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노래 언제 꺼지냐 제발. 방꽃이 있는데? 조금 방에 2층이라. 이거 타고 가면 되는 거 맞아? 그런가 보네. 진짜? 왜 이렇게 타면 안 될 것처럼 생겼어? 근데 아까 사람이 타더라고. 아 몰라, 나 쇼핑 온 거 처음이야. 어떡해. 그냥 촌스럽게 돌아다니자. 뭐야? 진짜 예쁘다. 헉, 나도 이렇게 꾸미고 싶어. 나도 나중에 저기 위에 저런 거 달 거야. 전장에다가. 진짜 생화로? 생활로 달아야지. 그 관리 누가 해? 오빠가 해야지 당연히.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구만. 난 나중에 내 집 생기면 벽에 못 다 박을 거야. 이런 거. 내가 월세 살면서 못했던 로망을 다 이룰 거야. 그치, 좋지. 야, 근데 이거 묘하게 이쁘다. 맞아. 근데 있잖아, 여기 위에 놔두려면 책이 다 흰색이어야 돼. 저런 색깔 온갖 알록달록한 책 넣으면 그 이쁜 게 안 나와. 인형 쇼파. 앉아봐도 돼? 앉아봐. 아야.
근데 별로다. 왜? 딱딱하다. 소파가 엄청 많아, 여보야. 근데 종류가 꽤 많네. 우리는 응. 소파는 무조건 밝은 계열해야 돼. 맞아. 맞춰터리 티가 안 나는. 맞아. 무조건. 되게 묘한 재미가 있네. 그러게. 야, 좋다. 왜 여길 진작 안 와봤을까? 그러게 말이야. 아, 너무 인테리어 쿠팡에서만 해결했어. 헉! 여보, 저거 봐. 완전 우리 우와. 로망 아니야? 진짜 좋아. 아, 이렇게 하려면 언제쯤 될까? 우리 결혼하고 나서야 되겠지. 와. 그러게. 와, 책 읽을 맛 나겠다. 그니까. 나도 슬슬 피곤하지. 뭐요? 피나. 살아났지, 이제. 눈이 번쩍? 끼고도 싹 바꿔야 되는데. 내 첫 자취 시작할 때부터 쓰던 거라서 이제 진짜 바꿔야 돼. 한 6, 7년 썼네. 엄청 오래 썼지. 여기 있다. 샀어? 와, 드디어 찾았다. 아니, 이런 오븐 전용 트레이를 내가 한 3-4군데 가봤는데 한 군데도 안 팔더라고. 마음껏 큰 사, 사이즈는. 지금. 됐다, 이렇게 가져가자. 좋아. 그걸로 뭐 해줄 거야, 근데? 이거? 레이도? 막 통삼겹살 이런 거. 오. 좋아. 일단 나는 똠얌 쌀국수. 근데 푸파퐁 커리도 먹고 싶어. 아, 나 푸파퐁 커리 먹을래. 팝콘 커리에 껌냥 누들 먹을래, 그러면? 여보는 뭐 먹을 건데? 나? 팝콘 커리 먹지 뭐. 저 주문이요. 똠양꿍이랑 네. 그 팝콘 커리 하나 주시고요. 네. 콜라 마실 거예요? 아, 콜라 2개 주세요. 콜라 2개요? 네네, 물티슈도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푸파퐁 커리. 와, 냄새 진짜 좋아, 여보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똠양꿍.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똠양꿍에 빠져가지고 3일 내내 똠양꿍을 먹었거든요. 그치. 근데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현명한 거잖아. 그치, 그게 맞지. 아, 너무 기대되는데? 먹어볼까? 과연 한국의 똠양꿍 맛이. 어우, 약해. 수. 여보는 안 먹을 거지? 안 먹을래. 아우, 고수 넣으니까 훨씬 낫네. 이거야. 맛있었다. 짠! 여러분, 오늘은 내나유라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유튜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늘 그거 마지막 회 촬영하러 가는 날이라서 좀 산뜻하게 옷을 입어봤고요. 체크 스커트에 크롭 자켓으로 이렇게 입어봤어요. 남자친구가 오늘 차에서 먹으라고 만들어준 도시락 챙겨서 촬영하러 가볼게요. 저희 집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거든요. 조용하고 좋긴 한데 서울 나갈 때마다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요. 기본 1시간 반. 그래서 이제 차 타고 다닐 때 노래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노래방 마냥 막 노래 부르고 해야 좀 안 지루하게 갈 수 있는데 다들 좀 듣는 자기만의 음악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돌 노래도 좋아하고 팝송도 좋아하고 일본 노래도 좋아하고 대만 노래도 좋아해요. 벌써 벚꽃이 폈네? 3월 말인데 벌써 햇빛 많이 드는 데는 벚꽃이 폈어요, 여러분. 대박. 길을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어쩌면 나름대로 느리게 느린 것 같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도 몰라. 전화를 끊은 듯이 심장 sounding too quiet. 도착!
이제 남자친구가 챙겨준 이 도시락을 먹을 거예요. 귀여워. 이거는 감자 고로케고 주먹밥, 딸기랑 청포도. 이거 사진을 찍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존맛. 이렇게 뭔가 촬영 나오는 날에는 한번 촬영 딱 시작하면 밥 시간 딱히 없이 쭉 촬영 찍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럴 때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면 배가 금방 꺼져가지고 배고파지는데 차라리 아침을 그냥 음료수 한 컵 마시고 차에 와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나중에까지 훨씬 든든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런 거 촬영 있는 날에는 입냄새 안 나는 걸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주먹밥도 불고기 주먹밥으로 해줬어요. 과일. 맛있다. 저 이제 준비 다 했고 밥도 먹어가지고 촬영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안녕. 피오르나인. 안녕하세요. 오이미나레. 응? 오이미나레. 저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새로 나온 커플? 응. 오마이. 예, 다 보냈습니다. 테이크 1. 고생 많으셨어요. 바로 하실까요? 네, 이제 저 챙기고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짠,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집에 와서 다 씻고 이렇게 스킨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상 앞부분에 소개해드렸던 시카패드이고요. 이 손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얼굴에 팩으로 얹어주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좀 생겼네요. 에센스도 요거 BBP. 제가 초반에 스킨케어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생리통이 엄청 심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극복을 했다고 이것도 한번 말을 할까 했었는데 저는 평소에 이제 생리통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그냥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이게 시작되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쓰러져서 막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몸에 경련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자궁도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번은 인스타에 저처럼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의 약간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답변이 제일 많았던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흡수를 하고 있는 그 환경 호르몬이랑 유해 물질이 최대한 안 닿게 해야 이런 극심한 생리통이 나을 수 있다고 다큐에 되게 많이 나왔다고 동생분들이 막 다큐 링크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런 환경 호르몬에 대해 알게 되었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요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그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브랜드 담당자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추천받았는데 실제로 제품들이 다 너무 순하고 제 민감성 피부에도 너무 잘 맞아서 테스트 제품부터 꾸준히 써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아직 미출시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샘플 단계부터 이용을 했었는데 기능적인 것도 효과를 받았고 또 브랜드 취지 자체도 너무 좋아서 우리 동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오래 써보고 딱 추천을 해드리는 브랜드예요. 무기는 이거. 요즘 제가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 리프팅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랑 요 눈 주변에 리프팅 크림을 발라줘요. 약간 마사지 하듯이. 눈가에는 아주 살살. 입술에는 요거. 이것도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다. 이 바디버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살면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화장품 같은 거 바꾸고 또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리대 같은 것도 화학 성분이 최대한 안 들어있는 순면 같은 걸로 쓰다 보면 지금도 생리통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앞으로도 더더 줄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생리통 줄이려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효과본 음식 이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금 조치하지만 이번 브이로그는 끝이 났고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동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도 너무 뻑뻑해. 이제 진짜 영상을 끄고 자러 가봐야겠어요. 안녕.